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시강원 정우성입니다. 춘천 상중도 일대를 호수 위에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도의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춘천 호수지방정원 지난 2025년 9월이었죠. 비전 선포식을 열었지만 그해 10월 1일 예정이었던 출발식이 무산됐고요. 이후에 2026년도 도비 신청 14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진통 끝에 최근에 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정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큰 발돋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슈강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최근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허영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춘천의 대표 일꾼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지난달 17일에 춘천 호수지방정원의 성공적인 조성 그리고 향후 국가정원 승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춘천 호수지방정원 현재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네, 3월 16일 날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참으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춘천시가 미리 준비를 시작을 해서 1월 달에는 지방정원 조성 업체를 선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미 우거진 그 잡풀하고 수목하고 잡목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 9월 달에 조성을 완료하고 27년 12월 달에 집안 정원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난 그 3월 17일 날 대표 발의한 수목원 정원법은 지금 조성 중인 국립정원소재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을 하고 네. 또 국립정원문화원 그리고 지금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조성할 때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는 조항만 있는데 네.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춘천 호수지방정원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도동 일원에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네요. 올해부터 총 사업비 154억 원이 투입되고 테마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2027년 준공이 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궁금해지고요. 현재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주시의 영산강정원회 같은 경우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춘천은 그동안 사업이 꽤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 아쉽게도 그 강원도가 이제 지방정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23년이었습니다. 네, 한참 전이네요. 예, 23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지방정원을 조성하는데 한 40억 정도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멀쩡하게 24년도에 6억 5천만 원, 25년도에 뭐 3억 2,500만 원 정도를 도가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 예산을 그냥 싹둑 한 15억 원 정도를 전액 삭감을 했던 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체 공정 중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허비를 해버린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춘천만 삭감을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같이 지방정원으로 선정된 인제는 10억 원을 지원하고 양구도 15억 원을 지원하고 또 강릉도 1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네. 유독 춘천만 15억 원 정도를 전액 삭감을 했던 것이죠. 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정의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16일 날 지방정원 춘천 지방정원 승인을 도에서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될 예정인데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늦은 만큼 조속하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부터 한 1년 정도 늦춰졌는데 내년 9월 완공은 가능한 거죠? 춘천시가 미리미리 네. 조감도를 마련하고 실시 설계를 준비하고
또 이미 거기 터에 잡목이라든지 수풀 제거 작업들을 미리미리 좀 진행된 측면들이 있어서 네.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그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유지 매입 미흡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100% 부지 중에서 다 사유지 매입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한 3% 정도 매입이 되지 않았었던 네.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획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조성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것을 이유로 뭐 예산 지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기간을 1년 이상 좀 늦추게 된 것은 매우 아쉽고 그런 결정이다. 왜 그랬는지는 참 이해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수목원 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해 오셨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1호 공약이었어요.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완성하겠다 하셨죠. 자, 그러면 호수 지방 정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춘천에 반드시 국가정원, 지방공원이 정원이 필요한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춘천은 그동안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라는 이유로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세 개의 큰 댐으로 둘러싸여서 인공호수로 둘러싸인 그런 호반의 도시라고 명명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수는 바라만 보는 정말 억울한 운명의 자원이었습니다. 네. 그것만 이대로 그냥 둘 것인가? 이거를 역발상을 통해서 호수와 어우러지는 국가정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으로 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자. 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왜 호수 국가정원이 필요한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의 순천만 국가정원이 1호 국가정원입니다. 그렇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2호 국가정원이고요. 그런데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난 24년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애초에 한 230억 정도의 순이익을 목표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네. 이게 뭐 한 350억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약 한 1조 5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2만 5천 명 정도의 일자리 유출 효과, 네. 만들어진 효과,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라고 해가지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오신 분들이 또 지역 경제에 많이 소비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 7천억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국가정원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 홍보가 되면 네. 국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춘천의 의암호라든지 소양호, 나중에 이제 국가정원이 소양호까지 다 확대가 될 텐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춘천에 한 1,000만 명,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오는데 여기에 순천만 사례처럼 플러스 1천만 명 정도가 더 온다고 한다면 춘천의 지역 경제는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좋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리고 강원도의 영월 동서강 지방정원이 강원 제1호 지방정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양구 이제 평창 강릉에도 지방정원 추진 중인데요. 춘천만의 차별화 특색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수목원 정원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이 지방 경쟁력 확보에 아주 그냥 으뜸 산업이 네. 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정원을 만들면 사실상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춘천의 차별화 포인트 하나는 기존의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들이 그냥 관광을 하는 보기 좋은 네. 그런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국립정원 소재센터라고 하는 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원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국립기관이거든요. 이미 유출해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정원의 식물들이 대부분 외래종입니다. 이거를 국산 야생화 그리고 국산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정원 소재 식물들로 네. 육성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정원을 가꾸는데 또 반려식물들을 가꾸는 데 있어서의 부수적인 기자재들을 생산하는 네. 그런 국립기관입니다. 이렇게 정원 산업과 연계된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순천만이나 태화강은 습지나 하천의 고수부지에 그렇죠.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이라고 하는 인공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수를 기반으로 해서 호수 둘레에 정원을 조성해서 호수와 어우러진 국가정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네.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호수와 정원이 어우러지게 되면 그 정원과 함께 다양한 관광 문화 자원이 추가적으로 네.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국립정원소재센터 연구개발 그리고 연관 사업의 파급 효과도 기대하시고 다른 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이 가장 춘천의 큰 강점이 될 것이다. 춘천 호수지방정원 시작으로 해서 역시 최종 목표는 국가정원 아니겠습니까? 예. 왜 국가정원이어야 하는지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지방정원은 온전히 그 조성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지자체와 도가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방정원을 조성한 후에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것을 유치해서 정원박람회를 한 이후에 그 레거시를 박람회 유산을 그대로 네. 국가정원으로 승격받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를 하면은 그 정원박람회 유치 비용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가정원 조성 후에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온전한 산업 유치 효과는 지방이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국가정원 지정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면적 얘기가 좀 나오는데 18만 제곱미터가 춘천 호수지방정원이에요. 근데 순천만 같은 경우는 그 92만 제곱미터, 태화강은 83만인데 녹지 면적 40% 이상 총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정원 전문가들에게 좀 문의를 했고 자문을 네. 구했습니다. 춘천의 경쟁력을 그럼 어떻게 이런 좁은 땅에 구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만 네. 그것이 경쟁력이다. 아, 순천만이나 태화강은 한 곳에 넓은 땅에 국가정원을 집약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도심으로 그리고 순환형으로 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곳만 가고 다른 곳은 가지 않는 네.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춘천 국가정원은 네트워크형으로 만든다. 네. 의암호수가 의암호 둘레가 있지 않습니까? 둘레에 이제 상중도에 메인 국가정원 사이트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여기 중도 배터 우리 춘천 MBC의 그 옆에 공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도 만들고 저쪽 서면에 문화공원 쪽에서도 만들고 네. 또 저기 덕두원 들어가는 습지 분야에도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춘천의 도심에 캠프페이지 부지에 전체 도시재생지구의 80%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네. 여기에도 국가정원과 연결되는 그러한 습지 생태 공간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네트워크형으로 국가정원을 해서 전체 면적이 국가정원으로 네. 지정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메인은 상중도가 될 테고 그 주변의 부지에 모두 정원을 조성해서 국가 정원으로 습격시킨다 이런 그렇습니다. 계획이군요. 그 계획 중에 하나를 봤더니 춘천 도심 일원에 뭐 게릴라 정원도 있고 다양한 테마 정원들을 만들어서 춘천시가 전체 정원 도시가 되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춘천시가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셔서 춘천을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용역 작업을 했고 춘천에 조그마한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 단위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또 시민 정원사를 육성을 해서 시민 정원사들의 참여를 통해서 자투리 땅에 소규모 정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네. 그렇게 몇 년간 정원을 만들어 나가면 춘천 전역이 정원 도시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춘천의 중요한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춘천 호수지방정원 비전 또 의원으로서 앞으로 역할, 각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춘천이 이제 30만 인구가 아주 벽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캠프 페이지를 어떻게 잘 공원을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 해서 도시재생혁신지구라고 해서 국가적 지정을 받았고 또 춘천역 주변에 역세권이 다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네. 춘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1호 역세권 개발 사업을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은퇴자 마을법이 통과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이 혁신적인 SOC 기반이 만들어져서 1호 은퇴자 마을을 이제 춘천에 조성을 하려고 무던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도시재생 혁신지구, 역세권 개발 계획, 은퇴자 마을, 국가정원 이 네 가지가 잘 결합되면은 35만 춘천을 만들고 또 국가정원을 통해 가지고 정원과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그런 춘천을 꼭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영국 회원과 함께 춘천 호수지방정원이 도의 사업 승인으로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의 1도 1 국립대학 함께 꾸는 하나의 꿈 강원대학교 눌러주십시오. 하나가 된 강원대학교는 이제 더 큰 가능성과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모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지역 소멸과 대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1도1 국립대학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통합은 수도권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와 특성화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돌파구였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역 혁신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된 대학으로 또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강원대학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1도 1 국립대가 탄생했는데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가 통합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통합대학으로 국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강원대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짚어보고요. 학령 인구 감소와 또 지역 소멸이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오늘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근 강원대학교 혁신전략부총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윤희 강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릉원주대 강원대가 강원대란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는데 부총장님 이번 통합이 과연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역 소멸의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정주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주할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재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인재를 저희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인재를 공급하면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통합 모델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에 맞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특성화 모델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그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통합 출범이 대학 혁신의 전략이 좀 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 통합이 충분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의 통합 출범이 단순히 대학의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부총장님,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가 2023년이죠. 1도1 국립대 혁신 모형을 제안해서 특성화 지방대학, 즉 글로컬 30에 선정이 됐었어요. 네. 저희가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령 인구에 대한 예상치가 2040년에 가면은 20만 명대로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그때 대학의 대학의 수용해야 되는 인원이 28만 명이라는 거를 고려하면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6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학력 인구 감소에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을 혁신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했고요. 마침 그때 이제 정부에서 글로컬 30 사업을 새로 내면서 네. 혁신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1도1 국립대학 그리고 단순히 1도1 국립대학이 아니라 백두대간에 의해서 네. 영서와 영동이 분명히 구분이 되고 또 캠퍼스 간의 거리가 최소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성도 굉장히 다르죠. 영동의 문화와 네. 영서의 문화, 산업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맞는 분권형 연합 캠퍼스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글로컬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원도에서는 벚꽃은 제일 늦게 피고 제일 늦게 지니까 안 없어진다 이렇게 좀 안심하는 그런 좀 모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현실이 좀 냉정하게 보고 지역 사회와 지산학 협력이 돼서 지역이 선순환 생태계를 갖는 그런 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네, 지역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에서 글로컬 30에 또 선정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보다 뛰어난 분권형 통합 모델을 제시해서 네. 이번에 통합이 된 거죠. 네. 자,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학력 인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대로 감소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대학 평균 충원율이 60% 정도에 머물게 되는데요. 네. 대학의 충원율이 80% 이하가 되면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방부터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될 텐데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럼 가져야 되는 전략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성화 모델입니다. 모든 것을 서울대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서울대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그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가지고 당연히 그 산업에 우리가 인재를 공급하고 그 산업이 키우고 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 네. 전략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센터장님, 그렇다면 학령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그 강원도의 경우에 학령 인구 감소 추세는 이미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2026에서 2030 그 학생 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도내 초, 중, 고 학생 수가 2025년에는 13만 5천여 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11만 3,600명 정도 수준으로 약 5년 사이에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초등학생 숫자는 2025년 6만 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만 7,600명 정도 수준으로 약 22.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원도에서 좀 크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좀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학생 수의 절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 흐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체감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의 지역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체감도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각 지역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역 소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강원도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그 학령 인구의 감소와 지역 대학의 위기는 결국 지역 소멸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역 개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이 이제 단순한 그 교육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인구를 붙잡고 또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또 소비, 연구 기능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것이 지역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면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시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역 소멸로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강원도 청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2022년에는 대략 3,000명 정도 빠져나갔고요. 2023년도에는 3,900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4,000명 수준으로 매년 그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을 왜 떠나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이 지역 대학에 오더라도 졸업 뒤에 남을 일자리와 또 기회가 부족하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역 대학의 그 존재 효과도 조금 약해지는 구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역 대학이 약해지면 청년의 유입이라든지 정착의 통로가 조금 약해지고 반대로 지역 산업이나 일자리, 정주 환경하고 좀 연결되고 그것들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하게 되면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해서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대학의 문제를 교육 내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인재를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 소멸 대응의 정책으로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재를 아무리 키워봤자 지역에 산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상한 것은 일도일 국립대학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 대학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니까 캠퍼스를 특성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은 데이터 산업, 바이오 산업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는 이모빌리티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도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삼척의 경우에는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방제 이런 부분이 또 특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릉에는 뭐 그 생태계와 관련된 많은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지역의 수요에 맞는 그 캠퍼스 특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계약학과라는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역 특성화 계약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의 많은 기관과 그 다음에 그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취업 책임지지 말고 당신네 기업에 맞는 커리큘럼이 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거기서 강의나 오실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 기업이 아니라 한 학과에 여러 개의 그 산업체와 기관이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인재를 키워서 한 명씩만 데려가서 20개의 기관이 데려가면 더 오히려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개념을 만들면서 지역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번 강원대 통합 출범을 지방대 통폐합이다 이런 표현으로 일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릉 원주대학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 그룹골 34합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전한 바 있고요. 춘천 캠퍼스를 본교로 하고 나머지를 분교 형식으로 하자는 그런 컨설팅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획처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분교 형식의 캠퍼스가 죽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력 인구가 적어서 이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수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연합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연합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캠퍼스 총장이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었고요. 캠퍼스 총장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발전 전략을 이끌어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전략 마련을 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대학 혁신 전략실을 두는 이런 새로운 그 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캠퍼스에도 같은 요구를 하는 게 캠퍼스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역산업체와 연계해라. 거기에 더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의 연계 협력도 모색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비로소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함께하는 강원도 전역이 대학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대학혁신전략실은 그러한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어떤 혁신의 모델을 만들고 이걸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캠퍼스 총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표 총장, 통합 총장이 한 분 계시고 각 캠퍼스별로 4명의 캠퍼스 총장이 존재하는 거네요. 네. 그 권한과 역할은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저희가 학칙에 과감하게 캠퍼스 총장은 인사, 재정, 입시 등에 관한 총괄적 운영을 위임받아서 수행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부총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인사권, 재정 권한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뜻을 펼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캠퍼스 총장에게는 총장님이 갖고 있는 법령상의 인사, 재정, 그리고 입시까지도 다 권한을 위임하겠다. 우리 이제 통합 총장님은 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캠퍼스 총장님들이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잘하는지 네. 이것이 전체 대학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되게 네. 저희가 좀 이원화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캠퍼스 총장의 권한과 역할이 상당하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수님들은 우리 총장님보다도 캠퍼스 총장님이 더 무서우실 거예요. 네, 강원도 통합 출범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학의 지도를 바꾸게 된 역사적인 이슈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민국 최초자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이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이 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강원대학교를 지켜주세요! 강원대학교를 지켜주세요! 저는 지역대학이 통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멸 지역이 많잖아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대학들끼리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 효율이나 뭐 예산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는 확 와닿은 건 없는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저희 과가 이제 기획과는 내후년이 아니면 이제 곧 원주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지금 이제 입학한 신입생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한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야기 들어보면은 졸업장에 그렇게 같이 이름 섞여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가 겹친다거나 근데 이제 다 같은 강원대로 나오니까 그런 게 좀 큰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강릉 원주대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강원대로 바뀐 거를 봤는데 본가에 가서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네,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원래 강원대는 삼척이랑 춘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원주에도 강원대 이렇게 보이니까 막 근데 그분들도 크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든 의견이 좀 많은 진짜? 것 같아요. 전국 이렇게 최초니까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타이틀이란 게 아무나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뭔가 같아져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다는 생각을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기획처장 할 당시에 통합 그 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저한테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 사실 별로 갈등의 점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 공립대와 그다음에 지역 중심대, 국가 중심대 간의 통합이 처음인데 초기에 이제 강원대학교에 왔을 때 그때 삼척대학이랑 통합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몽골의 그 텐트촌 비슷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통합 과정에서는 텐트가 한 번도 쳐지지 않았습니다. 갈등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갈등으로 보지 않았고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게 뭔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건전한 의사 표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또 우리 통합의 원칙에 반하면 가서 설득하고 네. 통합의 원칙에 맞으면 수용해가지고 잘했고요. 가장 뭐 큰 것은 지역에서 이제 강릉 캠퍼스를 사실상 도태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강릉 캠퍼스가 도태될까 봐 걱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계 지표, QS 지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강릉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전체적인 강원도의 지표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험생이 안 오죠. 그런데 그 지표가 올라가면 오거든요.
그리고 원주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격려를 했습니다. 원주는 지역적인 산업 구조 이런 걸 봤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지원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삼척도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랬는데 삼척은 수소 에너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그 테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캠퍼스명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뭐 캠퍼스명을 그 표기하지 말자는 논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시간이 지나면 저 옛날엔 이랬었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특성화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삼척은 에너지라든지 재난 방제는 이거 네. 서울대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나아. 그리고 뭐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원주 캠퍼스가 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서로 캠퍼스명을 표기하자고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캠퍼스명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가지고 일단은 결정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캠퍼스별 자율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사학과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제가 이번 통합에서 가장 칭찬을 받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요. 네. 보통 공립대회 간의 통합이라고 하면 과 줄여라, 행정 조직 줄여라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지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번에 일도일 공립대학의 통합에서는 20여 개의 학과를 늘렸고 네. 그다음에 행정부서를 6개를 늘렸고 하나의 학과도 중복된다고 그래서 통폐합되질 않았습니다. 같은 국문학과라고 하더라도 강릉과 춘천은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는 허난설은과 허균이라는 고전이 있고 이을곡이 있는데 지금 춘천에는 이회수라든지 김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김유정, 이회수 이런 그 기념관과 협력해서 집중하겠다. 강릉은 고전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통합심사위원회를 설득해서 단 한 개의 학과도 통폐합되지 않은 그런 최초의 통합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직원과 교수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앞으로? 예, 교수님들이 멋있고 잘 나가면 학생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네. 예, 또 우수한 학생이 올 것이고요. 또 우수한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교수행으로 또 도와주거든요. 그럼 또 교수가 또 업적이 많아져요. 이게 모든 게 보면은 잘만 물꼬를 트면 선순환 생태계가 되거든요. 네. 그 선순환 생태계를 되도록 가끔은 이렇게 회초리도 들고 또 그 재정도 지원하면서 네. 당근도 공급하게 하는 게 우리 대학 혁신 전략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인구가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학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과 지역 캠퍼스에서 캠퍼스로 이동하는 또 다른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번에 통합에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통합을 안 하면 안 했지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와 학생의 캠퍼스 간 이동은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캠퍼스들이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캠퍼스의 존립을 걱정하는데 캠퍼스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버리면 그것은 너무 이렇게 걱정이 돼서 우리가 통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견지했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같은 학과가 예를 들어서 원주에도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춘천에도 있는데 이 두 학과 역할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또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탑클래스 통합학과, 글로컬 통합학과 이거 만들어서요. 각각 신입생을 뽑고 각각의 교육을 시키지만 이게 관념상으로 또 한 학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60%의 기본적인 교과목은 서로 공유해서 춘천 교수님이 강의 잘하면 원격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원주 교수님이 잘하면 여기 들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에서 40% 정도는 그 지역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라고 하더라도 원주는 이모빌리티를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춘천은 정밀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커리큘럼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과의 학생들은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소속은 원주고 춘천이고 네. 이러한 그
관념적이면서도 현실 세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발명품을 또 만들어서 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는 어떤 우려점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완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좀 보면요. 통합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후에도 기존 캠퍼스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잘 유지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통합 이후에도 각 캠퍼스의 그 특성화 기능이 조금 더 네.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앞서서도 좀 잘 설명 주신 것처럼 각 지역 캠퍼스가 그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학과라든지 네. 또는 연구 기능을 특화 개념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와의 연계. 네, 그래서 앞서서도 대학이 단순히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의 통합과 동시에 그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는 앵커 기업 유치 같은 것들은 사실 지자체가 나서서 같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 활성화 대책이 같이 패키지로 추진이 된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자체와 그 대학의 협력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에서 좋은 인재를 키웠는데 네. 또 취업할 기업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잖아요. 네, 그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강원도와 그 각 18개 시군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그 지역의 어떤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서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 지역 내 격차가 큰 강원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산업 등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이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지난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또 국가 거점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대학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센터장님, 정부에서 고안하는 관점도 지역 소멸 대응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은 그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부의 표현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표현보다는 거점 국립대를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의 교육 연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균형 발전의 그 관점에서 좀 보면요. 그 취지는 분명히 지역 소멸 대응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대학을 단순히 이제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청년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인력, 또 지역 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시키는 핵심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정부의 자료에서도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강원권 균형 발전과 지역 연계를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그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다만 그 중요한 것은 대학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곧바로 지역 소멸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실제로 지역 산업이나 일자리, 뭐 정주 여건 개선하고 연결이 될 때 그때 이제 지역 소멸 문제와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발전이 또 지역 발전과 연계 안 될 수는 없겠죠. 네. 정말 긴밀한 관계죠. 부총장님,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텐데 그 인재들을 정말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일자리, 정주 기반 등의 동반 성장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네. 강원대학교 부임하면서 한 20년 이상 살아보니까 딴 정주 여건은 수도권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자리 문제가 남아있는 가장 것인데요. 뭐 지자체에서 큰 앵커 기업을 끌어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네.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면 또 많은 강원도에는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그 기업을 키우고 하는 첫 걸음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그런 정책 국정과제가 형성이 되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포인트가 3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특성화 연구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미 전략을 수립해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AI와 관련된 AI 단과대학과 교육 시스템, 연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네. 거예요. 우리 대학은 통합하면서
아예 전략실에다 IR과라는 과를 뒀는데요. 그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마련하는 과입니다. 여기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행정을 자동화시키고 또 저희가 이제 글로벌 미래융합대학이라는 혁신적인 단과대학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인공지능 교육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초학문 연구인데요. 인문사회연구원을 만들어서 기초학문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립대학의 또 소명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충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단순히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가지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1순위인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역 소멸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이제 정책이 조금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첫 번째는 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결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결국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교통, 문화 같은 정주 인프라를 잘 확충하는 것이 또 지역의 역할일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그 취창업 연계 체계를 조금 잘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이 이제 사람을 키운다면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남아서 이 지역에서 잘 살아남을 이유와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과 1도 1 국립대는 어떤 관계와 상생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할지 오늘 좋은 말씀 나눠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총장님. 제가 강원대학교 하면 사람들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 서울 수도권, 이미 강원도는 수도권이 되었죠. 서울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대학이 강원대학교고요. 이 강원대학교는 앞으로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되 서울 수도권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학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특성화된 아주 경쟁력이 있는 특유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것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켜서 소위 말하는 임상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강원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겠다. 여기까지 이제 꿈꾸게 되는 그런 대학을 저희가 만들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미 유학생 3,000명을 돌파하고 있고 또 취창업의 경쟁력에서 전국에 1, 2등을 다투고 있고 또 특성화 분야에서 저희가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AI, 밀리터리와 관련된 모든 정부 사업을 저희가 다 받아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키워서 강원도가 앞으로 모든 그 시군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학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마무리 발언인 만큼 그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과 지역은 이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야 대학도 살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진된 강원대 통합이 단순히 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원도 전체의 생존 전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운명 공동체인 만큼 강원대와 또 강원도가 함께 발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진근 강원대학교 혁신전략부총장, 정윤희 강원지역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대학의 존재와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죠. 강원대 통합 출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과 인프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발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순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